옆에서 개가 짖어도 헌재의 탄핵 열차는 달린다. 그런데 최근에 네. 자 헌재 9명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네. 자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네. 대통령이 추천하는 거죠. 예. 그다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또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데 예. 자 이정미 박한철 소장은 1월 31일 날 임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였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니까 박한철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는데 예. 3월 13일 날 종료되는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임명한 자리 아니에요?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렇죠. 임명을 예, 했었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후임을 임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난리를 폈어요. 예. 그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네. 예,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정확하게 하면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요. 그 지명한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하, 지명과 임명. 예. 네. 그런데 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입법, 행정, 사법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법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권리, 그러니까 그 영도자의 지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 대행은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권한 대행 자체가 소극적 행위만 해야 되니까.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석에 있는 거고요.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극적인 그 지위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예. 지금 왜 그렇게 지명을 하려고 하느냐? 그는 뭐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해서 현재 지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 이제 좀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볼 여지는 있는 거죠. 예. 자, 가장 궁금한 게요. 예, 많은 분들이 견해가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예,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탄핵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될 분위기니까 네, 사임을 한다? 네, 그러면 탄핵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이게 헌법 학자들이 다 견해가 나뉘어요. 근데 제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 예. 이재화 변호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오기 전에 그 논문을 막 정말 쓰고 감사합니다. 있었는데 네.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예. 지금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신 분들이 없는데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국회법에서는 다시 한번 그 탄핵 소추가 됐을 때 임명권자는 해임이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용돼질 것 같으니까 임명권자가 수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탄핵되는 거와 그냥 자직 사퇴를 하는 경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전직 대통령 여유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특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탄핵이 되면. 탄핵이 되면. 어허. 예컨대 이제 현재 퇴직 이후에 예. 그냥 탄핵되지 않고 물러나면 월급의 80%를 받게 되고요. 비서관들도 3명 지원받게 돼 있고 운전기사 2명도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에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예. 그가 거의 유사한 수준의 경호 그렇죠.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탄핵이 되지만 그런 말하자면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탄핵이 되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안 해준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는 국회법에서 임명권자는
사퇴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 거 아니냐. 대통령 이외에 다른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누가요? 네. 대리인단,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요? 대리인뿐만 일부의 이제 보수 쪽에서 아하. 학자들이 그렇게 예.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임명권자는 없잖아요. 없죠. 국민이 선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선출직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나 기타 대통령 등이 임명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보면 유권자들이 임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 의원, 지방자치단체 장관, 결국 임명권자가 유권자인데 유권자란 것은 한 개인의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국회의 대표기관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직서를 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대통령이 나 이제 탄핵되는 게 예. 두렵고 예. 탄핵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없으니 나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예. 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국회에서 그렇죠. 할 수 있도록 오.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어허. 사실은 새로운 논리인데. 아니야 논리가 아니라 1960년 4월혁명 이후에 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잖아요. 예. 법률상은 나는 그 사직의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요. 그렇죠. 결국 문서로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로서 전원이치로 수리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어. 공무원이라는 것은 함부로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예. 사표 내고 예컨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사표 내고 지리산에 갔다. 이렇게 무단결견이 되는 거예요. 아하. 아. 사표가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수리해야 비로소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겁니다. 야. 이것은 국가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대통령이 방송이나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사임한다. 사임한다. 이거 사실은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음.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국회법에 정한 임명권자는 소추가 됐을 때 해임을 할 수도 없고 파면을 할 수도 파면했어도 안 된다. 말하자면 이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파면 당했을 때 불이익을 얻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면 결국은 대통령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종국적 결정을 못하게 되면 예. 결국 지금 주장 대 주장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예. 한일 위안부 문제를 잘못 협상을 했어요. 네. 잘못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특히 국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탄핵하겠습니다. 네. 하고 탄핵 소추안을 헌재에 냅니다. 예. 탄핵 소추안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게 탄핵이 될 것 같거든요. 인용이 될 것 같으니까 예. 얼른 사표를 냅니다. 예. 사표를 내면 국회법에 근거해서 윤병세 장관의 사직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권자 그때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윤병세 장관을 도와주고 싶어도 수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수리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예.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예.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습니다. 예. 임명권자가 없는데 대통령이 저 사임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은 탄핵 진행이 중지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이 대통령 사임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렇죠. 그 와중에 탄핵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을 사임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의결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럼 탄핵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법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준수해서 이 진행되는 준수를 하면 와중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명권자인 유권자를 대리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 소추된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 못하는 한다는 국회법 규정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하면 안 되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가 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를 했지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탄핵 소추가 돼 있고 탄핵이 진행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예. 임명권자인 국민은 예. 사임을 해도 사임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회에 명시돼 있다. 국회법에. 그렇죠. 어떻게 똑똑한 변호사가 다 있을까? 그러게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요. 제가 2007년도에 BBK로 기소됐을 때 10년 전에 그때부터 10년 동안 제가 키운 변호사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겠다 하면은 그냥 사퇴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아니 그래갖고 국민들이 네. 또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 사임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쪽이 다수설이었는데 네. 소수에서는 사임이 됐기 때문에 탄핵이 중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구체적인 근거 대통령 사직서는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사직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대통령이 사직서를 내도 탄핵 소추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임서에 대한 사직서에 대한 의결을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은 탄핵 소추의 마지막까지 심리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아하. 사임의 의사 표시를 해도 탄핵 연차는 달립니다. 예.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법 해석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 되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벼랑안에. 아닌데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거고 방송을 하는 거죠. 예. 이 방송을 국회의원들이 듣고 네. 내일부터 이제 뭐 사퇴를 자진 사퇴할지 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하. 오늘 2월 25일 촛불 시민들과 함께하는 TBS 정봉주의 품격시대 생방송에서 이 모든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종지부를 거죠. 찍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지아 변호사가 멋진 말 했는데 여러분들 딴청 하나 못 들었어요. 옆에서 개가 짖어도 헌재의 탄핵 열차는 달린다. 네. 아주 멋진 얘기 또 어디서 배웠어요? 이미 제가 SNS에 이미 올린 말입니다. 오늘 이지아 변호사 생일 같아요. 참 행복해 하세요. 자, 네. 그러면, 네. 그럼 이제 그 문제는 정리가 네. 됐어요.